안녕하십니까. 최정호의 채움과 비움, 채채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하고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신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신 박사님 너무 바쁘신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디서 어떤 일 주로 하고 계시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근무하고 있고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고 해서 기업체 직원들의 마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힐링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선생님께도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뭐 기업 쪽에 어떤 마음을 두고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제가 중독 전문가였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드문 도박 중독을 전문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긴 했었는데요. 한 7, 8년 전부터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우리가 보내죠. 네네. 가족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 직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좀 둔감했죠. 네. 마침 그 무렵에 회사에서 자기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정신 건강이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본의 아니게 또 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어서 지금까지 나름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인데 하시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어려울까 볼 수 있으실까요? 제일 어려운 건 잘 몰라서 문제죠. 정신과 의사가 특히 사고의 폭이 좁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기업체라든가 회사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보를 좀 알고 있고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점인가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회사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성장했고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제 교수도 많이 하셨지만 보고 배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병원 측에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투자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죠.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하고 또 이제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진료하는 거하고 기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상태를 돌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나요?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에 앉아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잠을 못 잔다 그런 분들이 많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산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아니죠. 평범한 보통 분들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힘든 분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가벼운 적응장애 상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환자분들을 대하는 건 좀 차이가 있고 둘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기업체에서 필요하지만 이 사업장 자체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고위험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 또 사업장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힐링하는 것, 투 트랙으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CEO들의 마인드죠. 윗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되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코칭하고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 회사원들의 어떤 상태 이런 건 좀 어떠시던가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인생이 뭐 더럽게 피곤합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우리 회사원들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왕 일하는 거라면 좀 신나게 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요. 신나는 일터. 기왕이면 일할 거면 신나게 일하자.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나. 사실은
서구의 기업체는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 가족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일터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신나게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 문제, 특히 아이들 문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소통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바탕을 가지고 아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진정한 직장의 건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실 CEO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 직원들의 정신 건강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물론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CEO가 왜 이쪽까지 다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뭐 개입을 한다는 의미보다 이거는 관리를 하는 의미가 아니고 네. 일종의 도움을 주는 거죠. 일종의 복지 차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하는 게 득입니다. 그렇죠. 예, 간단합니다. 1970년대에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 트럭 기사들이 자꾸 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도 물어주고 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수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술에 대한 강좌도 열고 힐링해 주니까 사고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네. 계산해 보니까 투자하는 게 득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2030년도가 되면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뭐냐? 당뇨, 고혈압, 암 아닙니다. 놀랍게도 1번은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 회사원들이 숫자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 우울한 것이 실제 회사의 생산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결근하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나와서 개기는 거죠. 네,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나와 앉아는 있는데 일을 못해요. 프레젠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접근들이 결국은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고 가정도 좋고 우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시는 CEO가 계시다면 자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우리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투자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주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일 하다 보면 꽤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보람이 있는 뭐 경우 같은 것이 좀 있으실까요? 물론 힘은 들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도 많이 있죠. 저는 요즘 하는 일들이 이제 기업체 임직원들의 그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힐링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CEO라든가 임원들, 리더들을 상대로 코칭도 하고 네. 또 강좌도 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바뀌면 회사 분위기가 또 바뀌죠. 아, 네, 당연히. 불행하게도 많은 리더들이 CEO들이 자기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당신 회사는 리더십이 좋으냐? 물으면 CEO들은 90%가 최고라는 겁니다. 윗사람들은.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면 1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코칭이라든가 이런 강좌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 번쯤 돌아본 사람들이 실제 필드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 볼 때 참 기분이 좋고 또 힐링 강좌 같은 걸 통해서 끝나고 난 뒤에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네. 변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걸 볼 때 제가 주는 것보다 이런 일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많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큰 보람도 있으시고 그런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잘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어색해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일단 후배 정신과 의사들에게 뭐 어떻게 좀 해봐라 라든지 또 그들이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관심이죠.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나는 어느 환자분 볼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역할 가운데 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정신건강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70분 정도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좀 관심 가지고 그중에서 특히 기업이라든가 직장에 좀 관심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환자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면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많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세상에 관심을 갖는 한 방편으로서 저는 기업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듣고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주 첨예하게 여러 가지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립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또는 뭐 국가나 지자체 또 CEO 뭐 여러 쪽에서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일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제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